시사평론가가 아니고 경기도 광명시장이십니다. 박승원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예. 언짢으신 부분은 없으셨죠? 아유, 없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제가 우임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모셨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권 바뀌었는데도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 그대로인 것처럼 정권은 바뀌었으면 소위 말하면 중앙정부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지자체로 가면 안 돼요. 정확한 용어는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지방정부는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샘플로 자, 자수와의 광명 찾자. 네. 그 광명시장에 한번 모시고 네.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네. 모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인 것 같은데 어서 많이 본 사람이 댓글이 이미 달렸었어요. 네, 달렸습니다. 네. 우리 광명시장님 나오셨네요라는 댓글이나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는 다른 방송들이 보지 않는 시각으로 방송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여기서 또 민주당 지자체장분들이 단체장분들이 되게 잘하시는 측면도 있고요. 그 중에 샘플이라고 해요. 광명시장님이.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요 사진을 좀 몇 개만 보겠습니다. 광명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이 장면은 뭡니까? 아, 이게 지난 4월에 그 신안산선이 이제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고 현장에 제가 가서 얼마 전이었죠, 이거. 예, 네. 그 4월 달에 4월 1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금도 지금 복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 국토부 장관도 오시고 철도국장도 오시고 막 이랬는데 현장에서 주민들 막 대피시켜야 되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자 막 그거 설득하는 그 장면의 사진이네요. 예. 광명은요, 여러분들 예. 아시겠지만 광명 과천은 지역 번호가 02예요. 서울이야 그냥. 네. 그 서울특별시 광명구 이런 느낌이야. 아, 몰랐어? 몰랐습니다. 아, 저는 저 사진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게 네. 그 점퍼가 네. 노란색이죠. 노란색이어서 예, 노란색인데요. 지난번에 그 이후 뭐죠?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6월 5일 날 네. 치안 안전 점검 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근데 2시에 영상 회의 한다고 그랬는데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대면 회의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저하고 성동구청장하고 와서 참석했는데 그날 대통령께서 그걸 보니까 노란 잠바도 입고 저렇게 파란 잠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서 그냥 입으시라고 하나로 이제 정리하면 돈도 좀 아깝고 하니까 그냥 입던 거 입으라고. 근데 나는 평상시 노란 거 입던 습관이 있어서 그냥 입고 왔습니다. 이 노란색이 예. 안전의 상징이에요. 네. 뭘 잘 모르는 맞습니다. 색깔 저렇게 예. 만들고. 왜 저렇게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지금 광명의 두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이 배석을 하는 상황이네요. 네. 김남희 의원, 이모경 의원이가지고 지금 저걸 무슨 기자회견 하신 거예요?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 그게 아까 그 신안산선 사고 났을 때 여기에 넥스트레인이 시행사고 포스코가 지금 시공사인데 사고 난 이후에 뭐 안전 대책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좀 안 되고 있어서 빨리 조속하게 안전하게 복구하고 피해 보상 빨리 하라. 그 기자회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박승원 시장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 잘하는 걸로는 손에 꼽는 그런 분이세요. 네. 자, 그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체조하고 있나요? 이건 무슨 행사예요, 저게 지금? 댄스 배틀. 저기 마라톤 대회 하기 전에 몸 푸는 그 장면 같은데요. 네. 저 KTX 광명역 마라톤 대회. 얼마나 뛰셨어요, 그러면 시장님은? 저 5km 뛰었습니다. 기록은요?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뛰는 의미로 하고요. 근데 매일 아침에 저 5km씩 뛰니까요. 예. 팔거리는 몇 개 하세요? 그거는 안 합니다. 턱걸이. 안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오셨니? 네, 예. 그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게 이제 이거예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언제 뵌 거예요? 저거는 지난 요 앞전에 선거 때 뵌 것 같은데요. 대통령 선거 때. 예, 광명에 전통시장이 방문했을 때 같이 현장에 돌았던 사진 같은데요. 예. 찐명이신가 봐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처음 뵌 거는 한 2001년 정도 되는데요. 2001년이요? 네. 24년직이야?
그 당시에 경쟁자다. 경기자치연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자치분권연대. 그때 대표 맡으셨고 저도 그때 기획위원으로 같이 활동했었는데 그때부터 자치분권 활동 함께 했고요. 또 이제 제가 경기도의원 민주당 대표할 때 성남시장 하셨는데 경기도에 혈안이 있어서 몇 차례 통화한 적도 있었고 시장 할 때는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그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통화하고 같이 했던 이재명 대표하고는 뭐 여러 가지 함께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찐명시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찐명 광명. 네, 그렇게 불러줘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좀 가치나 생각, 일하는 방식 이런 부분이 저도 마음에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치안안전점검 대책에 갔을 때도 회의 진행하는데 보니까 질문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설명을 하면 그 사고 원인이 뭐예요? 항상 묻고 대책이 뭡니까? 항상 질문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단체장들은 회의할 때 원인이 뭔지 대안이 뭔지 이것을 빨리빨리 듣고 판단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 문제가 굉장히 빠른데 윤석열 대통령 때 그 안전대책 영상회의 하면은 모두 발언하고 장관 설명 다 듣고 마지막에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하나 한 그 부처에서 다음 부처 넘어갈 때는 질문하고 이야기 듣고 잘 모르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능력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네. 문제 해결 능력, 시민 중심, 국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는 남들과 다른 진짜 대통령, 좀 차별이 있는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통왕. 취임하고 그냥 배신 거네요. 이틀 후에 뵀습니다. 이틀 후에. 네. 오, 네. 최신 아르곤이 이렇게. 네. 이야. 다음에는 스티브 잡스가 나오네요. 어. 지금 가운데 계시는 분 스티브 잡스인데요. 지금 네. 멀리서 보니까. 저 무슨 행사입니까? 저거는 작년에 탄소 중립 도시 국제 포럼 행사를 했어요. 저희 광민시가 주최해가지고. 저 지금 지방시에서 그것도 기초단체에서 이런 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국제포럼을. 예. 당장 우리- 행정하기도 바빠요. 우리 시가 그 자매기를 맺고 있는 도시가 5개예요. 뭐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네. 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거기하고 국내 우리 시가 자매 도시 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초청해서 우리 각 나라에서 각 도시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뭐냐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저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 그 오늘 예. 국회의장 주최로 네. 국회 먼저 탄소 중립 선언식을 했어요. 네. 거기다 1년 빨리 진행을 하신 거네요. 네, 2024년도에. 앞서가는 그리고 광명. 그 다음 사진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새날 패널인 야수님이에요. 야수네, 야수. 야수님인데 야수 같은 여기서 남자, 야수. 작년에 저기가 계시네요. 님께 네. 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타트업 페스티벌 할 때. 나 오늘 처음 네. 들었어요. 네. 어떤 걸로 광명시가 그 스타트업 하는 이제 그 기업들한테 이렇게 창업 지원 같은 거 지원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안 하고 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거기에 통과한 데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모아놓고 페스티벌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한 소개,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많은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페스티벌 행사입니다. 네. 이렇게 또 연결이 진짜 되네요. 야수 우리 박성환님은 새날 굉장히 오래된 패널입니다. 네. 일주일에 2번씩 나오다가 네. 지난주부터 이제 부산에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부산 밥가리 하러 가셨죠. 지금 생각해 이 자리가 야수님 자리잖아요. 그래요? 오늘 나오는 네. 날이었는데 이렇게 또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일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성남시가 청년 뭐 배당 뭐 이런 거를 박근혜 정권의 압박에도 했던 거랑 비슷하게 경기도 네. 예를 들면 무슨 재난지원금 이런 거 하면은 경기도 우리 그냥 우리 줄래 제일 부러웠어요. 제일 중앙정부에서 부러웠어요. 안 하겠다고 하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자체장이던 시절의 시그니처가 굉장히 먼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당이나 배당이나 뭐 기본소득 비슷한 거 네. 거기다가 또 저 지역화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곧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국회에서 하는 게 지금 민생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이거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빨리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생지원금의 형태는 민생추경안 빠르게 그러니까 민생지원금의 형태를 띈 민생추경안 빠르게 집행할 거다 그러고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전 국민 주기는 주는데 소득에 따라서 상위 10% 이렇게 거기 15만 원 주고 다 주기는 주는데 금액을 차등으로 주겠다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민생 뭐 안정지원금 뭐 이번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광명시는 민생 안정지원금의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줬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하세요. 그냥 주고 말지. 아니 올 초에 네. 1월 14일 날 저희가 1인당 10만 원씩 약 290억 정도를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4월 말까지 소진하게 했는데 2월 달에 가장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근데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년 중에 가장 비수기가 2월 달이래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2배, 3배 이상의 그 매출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늘 이재명 대통령 늘 말씀하시고 이걸 진행해 왔는데 이런 그 민생안정지원금을 하면 이게 효과 있냐 없냐 자꾸 이제 논쟁을 불어일으키잖아요. 근데 진짜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1.5배에서 2배 이상의 네. 내가 만약에 그 지역화폐를 10만 원 썼다 그러면은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죠. 버는 쪽도 추가로.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돈이 이렇게 막 도는 거죠. 내수 활성화가 그러면 지역 경제가 나중으로. 살아나는데 맞습니다. 이거 좀 객관적으로 이게 좀 근거를 좀 마련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예 분석하고 있는데 다음 달 정도 끝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이걸 좀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드리기 그럴 위해서 수 있죠. 예, 근거가 그걸 좀 저희가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팀에서 지금 작년인가 그 결과 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예. 이런 거 나눠줘봐야 효과 없어. 써버리고 끝이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이렇게 마중물이 돼갖고 사실 그런 거예요. 얘들 기준대로라고 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 풀리면 13조만큼만 효과가 있거나 사람 돈 안 써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접 써야 될 현찰을 안 쓰고 요걸로 대체한다 뭐 이렇게 여기 지금 사실 마중물 돼가지고 효과가 이렇게 조금씩 퍼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광명시는 이거를 아예 데이터로 입증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네. 역시 시장이 야. 훌륭하니까요. 나 이게 우리나라 그 지명 중에서 광명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곳이 있어? 유튜브 중에서 제일 이름이 멋있는 게 새날인 것처럼? 새날이죠. 저는 그래서 새날이 올 때까지의 그 새날인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찾아보니까 새가 맞다고. 날아든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 무슨 말이냐? 이번에 그렇게 숨겼다고. 단체장들은 이제 선거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운동을 못 하고 투표 캠페인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시가 83% 투표율, 전국 투표율 4% 높았거든요. 근데 우리 구호가 투표해서 광명 찾자. 이것입니다. 투표해서 광명 찾자. 슬로건 좋아요. 네, 괜찮죠? 그러니까. 네. 아 광명이라는 이름도 멋있는데 네, 거의 새날급이잖아요 이름이. 네. 저는 그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까 어떤 분께서 시장님이랑 이재명 대통령 그때 도지사나 성남시고 음. 행정 스타일이 비슷하시다라고 네.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광명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데 투표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투표를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뭐 그 광명시 차원의 또 다른 것도 익히는 그런 거 오지 않으셨어요?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기본소득 개념의 것들은 많이 했어요. 뭐 출산 축하금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노인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버스 지원금도 드리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반응이 좋은 게 평생학습 지원금입니다. 50세부터 59세까지 30만 원씩 드리는데 다 드리지 못하고 이제 추첨해서 이제 드리는데 그 돈은 이제 공부하는 데만 쓸 수 있어요. 학원에 등록한다든지 책을 사본다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자꾸 뭔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다 주세요. 왜 차등 돈이 없어서 그래서 좀 재정이 좀 나아지면 원래는 50세에 도달하는 분한테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청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50대로 늘려서 좀 더 확대해 나가자. 그래서 50대에는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 계획이 있으면 내년에 신청해도 되고 네. 그 대신 59세가 되신 분들은 신청하면 무조건 드리고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그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그걸 그만두게 되면 사실은 국가가
직업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 대신하시는 건데 훌륭하십니다. 이게 민생경제 관련 정책은 그동안 윤 정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예산 팍팍 죽이고 국세도 죽이고 그리고 그 작년에 재작년에 한 650억 덜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350억 덜 받고 2년 동안 1,000억을 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나마 제가 살림을 잘해서 야. 그나마 버텼는데 그래서 민생안전 지원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민생안전 지원도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요? 빚도 내고 구체적으로 그건 못할 제가, 지자체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요? 두들기 맞아요. 예, 네. 우리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이 내 스타일이야. 셀프 자랑을 해. 내가 좋아요, 좋아요. 너무 근데 좋아요. 시장님 이제 광명은 좀 그래도 잘 사는 도시입니까? 아니면 돈이 좀 없는 도시입니까? 아 이거 수원 화성 이런 데 비하면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죠. 거기는 대기업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는 광명이 떴다가 약간 좀 아니 이제 뜨고 있습니다. 저 다시 때문에. 뜨는 건가요? 예. 저 그렇죠. 때문에 다시 박수원 뜨고 시장 있어요. 시장 덕분에. 시장이 네, 때문에. 네. 농담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박승호이 최고야. 요즘 기아자동차가 전기차가 잘 팔려서 맞다. 조금 세수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로 제가 살림을 잘해서 올해 몇 가지 좀 유치하셨어요. 더 두루는 좀 그 네. 세수입이 좀 있습니다.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민생안전 지원금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 차등 지원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거든요. 국민들은 차등 지원을 싫어해요. 싫어하시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걸 하려면 그 막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자료도 일이 받아야 많아지죠.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급해서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좀 갖고 정확히 있습니다. 말하면 보편 차등 지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네. 뭐 예산을 막 마구 낭비하는 느낌도 안 주면서 네. 국민들한테 사실 그렇잖아요. 좀 잘 사시는 뭐 10% 이상의 분들이 50만 원 안 줬다고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2차에 가면은 이제 선별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궁금했던 거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안전장군 부타잖아요. 한강 홍수 통제소 가고 사고 나면 엄중 책임을 묻겠다 하고 또 홍수 통제소 갔다 오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도 네. 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요. 성남시장일 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세월호 길을 시청에다가 오랜 시간 걸었던 바로 그 느낌인데 광명시도 지금 이를테면 여름이 되면요 홍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폭염,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장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대책 좀 세우고 계세요? 세우고 있고 내일 회의만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아까 신안산선 관련돼서 대책회의를 국토부, 넥스트레인, 포스코 저희 시 다 네. 모여서 대책회의를 오전 9시에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광명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 3일 이렇게 보이면 막 바로 앞에 재개발 사업으로 막 바로 다 보여서 내일 오후에는 또 전체 광명에서 하는 모든 그 시공사 현장 소장 등을 다 불러서 안전대책회의 점검회의를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지자체가 더 움직여요. 왜냐하면 지난주 일요일 날 안전차관이 오후 1시 반에 갑자기 온 거예요. 네. 신안산 붕괴 현장에.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일요일까지 오고 그럽니까? 바쁜데 했더니 대통령께서 하도 그거를 강조하셔가지고 예측 가능한 곳에서 사고 나면 책임 묻겠다 이랬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안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대단한 훌륭한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서울시 예를 되게 많이 들거든요. 뭐 서울시는 뭐 오세훈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박원순 시장 때는요. 내 기억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길가에 막 쌓여 있으면 금방 치웠어요. 장마철 전에. 근데 언제부턴가 넌 동작구잖아요. 예. 동작구하고 서울시잖아요. 안 치워. 그러니까 하수구 입구가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물 넘치죠. 근데 그거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워주면 좋겠지만 행정력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비가 올 게 예상돼. 지금 장마가 시작되고 많이 오면은 다 치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전의식이 저쪽 사람들은 진짜 없는 거 맞아. 근데 자기 거기 안 사니까. 박승원 시장님이 저 민주당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전 언제 깨달았냐면 2018 제가 2번째 시장하고 있거든요. 일을 잘해서. 근데 첫 번째 시장 되고 나서 저렇게 좀 그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그 청와대 안보실에 계셨던 선배인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안전에 문제 생기면 말짱 돌아오니까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으면 진지하게 실수하고 나오면서 저부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안전 문제와 관련 회의 때문에 강조하는데 정말 이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그렇죠. 일들이거든요. 예. 아, 광명시장은 정말 잘 뽑았다. 진짜요. 시장님 진짜 일 잘하시네요. 우리 정말. 시민들께서 훌륭하셔서 네. 그러신 거죠.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안전을 강조하니까 네. 지자체로 쭉 내려가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은 어떻게 보면 콧등으로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당이기 때문에 더 이제 보조를 맞추려고 할 텐데 광명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지자체장들 아마 내년쯤 되면은 많이 바뀔 거예요. 저쪽 지자체장들이 상당수 뺏길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이게 대통령의 호흡이 지자체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광명시처럼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춰주면 네. 저는 그게 보조를 맞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 저쪽에서는 안전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그 안전을 증시하는 저는 사고를 버리라고. 사고를 버리라고 할 정도면 지자체장들이 뭐 정당을 떠나가지고 신경 별로 안 씁니다. 문책 안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버려라라고 하는 그 기간에도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일 잘하는 대통령과 함께 이제 얼마나 호흡이 잘 맞으시겠어요. 시너지 시장님 뿜뿜입니다. 자, 어쨌건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광명시장님을 따로 처음부터 안 속이고 이분 광명시장님이세요. 저게 이제 소개하고 인터뷰를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일 잘하는 분들은 우리가 좀 배울 게 홍보에 그리고 홍보도 많이 소개해드려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남았는데 다시 시사평론가 모드로 가겠습니다. 네. 자, 1부 마치고요. 다시 시사평론가. 1부 마치고요.